오늘은 2024년 9월 20일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약 한 달 전에 전격적으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쳐들어가 순식간에 서울 면적의 2배나 되는 땅을 점령했었죠. 러시아군 포로도 약 60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곧 체첸군을 비롯한 러시아의 전투 경험이 있는 다수의 군부대들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사고 있는 러시아군은 약 4만 명 정도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군도 이와 비슷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포와 드론 등의 화력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있고 물자 보급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국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인지라 러시아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지역을 좌측 중간 지점에서 치고 들어와 오른쪽 옆구리로 관통시켜 포위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테러와 군수물자 보급로가 차단당하게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죠. 서로가 전쟁의 승패를 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보니 양쪽 다 병력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 병력을 증원하고 물자를 보급하고 있지만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자원이 고갈될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게 되겠죠. 러시아는 10월 말까지 자신들의 본토로 침략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다 몰아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전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네,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미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패하거나 후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진격하지는 못할지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손실된 병사들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돈바스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포크롭스크 시를 포위하기 위해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키 시는 다수의 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전선의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포크롭스키까지 불과 8km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정면 부대는 진격 속도를 조금 늦추고 좌우 부대들의 전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키 시를 잃어버리게 되면 돈바스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 물자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곳에 있던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목적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열세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자신들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군이 이곳에서 그쪽으로 군대의 일부를 이동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러시아군은 돈바스에서 군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쿠르스크 부근 지역의 예비부대와 체첸군 등 북부 지역에 있던 군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얇아지고 취약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최근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죠. 여차하면 전체 우크라이나군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의미가 별로 없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한 대신 중요한 돈바스 지역을 잃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점령하여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환호하였지만 나중에 러시아군에 의해 양쪽에서 다 밀리게 되자 다들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을 하든지 나토 동맹국들이 직접 전쟁에 들어와야 하든지 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협상 조건을 먼저 수용해야 종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을 직접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나토군이 참전하게 되면 반드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다가 나토 동맹국들 자신들의 경제 상황도 최악인지라 참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상당히 강하죠. 이런 국민 정서와 여론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도 녹록치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원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직접 참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대신 참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이 직접 참전하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군수물자를 유럽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욱더 미국에 종속되고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되겠죠. 이것으로 미국은 세계적 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다같이 유럽이 직접 참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유럽이 한 것처럼 속이고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으로 대량의 유럽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경고하고 있는 대로 유럽으로 반격을 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유럽도 본의 아니게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유럽 전체가 핵폭탄으로 파멸될 수도 있고 러시아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지금 이 서너 달의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